북한 ICBM 기술 수준이 명령 하달하고 미사일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소요되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했는 거죠. 이를 통해 봤을 때 화성 15형 그리고 17형 ICBM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능성이 평가했습니다.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상엽입니다. 오늘은 북한 화성 15형 ICBM 전력화 지연 가능성에 대한 초도 분석 자료를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북한이 ICBM을 쏜 상황이라서 오늘 사실 영상 촬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료하고 음성만 가지고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화성 15형 ICBM 전력화 지연 가능성에 대한 초도 분석 자료입니다. 입수된 공개 첩보는 언론 보도와 합참 등 관계기관 발표 자료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2-1번은 합참 발표 내용입니다. 23년 2월 18일 오후 17시 2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포착되었다 라는 내용이고 고각으로 발사되어서 900여 km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이었죠. 2023년 2월 19일 북한 보도, 조중통 보도 내용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진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2월 18일 오후에 진행되었다. 미사일 총국이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라고 하면서 미사일 총국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훈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운영 부대들 중에서 발사 경험이 풍부한 제1 붉은기 운영 중대가 동원되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제1 붉은기 운영 중대는 전략적 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 중대다. 훈련은 사전 계획 없이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 화력 전투대기 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이 조직되었다. 발사훈련 명령서에는 훈련의 미사일 총국 제1 붉은기 운영 중대를 동원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이용하여 불의적인 기습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는 것과 함께 국가 핵 억제력의 구성 부분들의 정확한 가동성, 반응성, 믿음성, 효과성, 전투성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입증해 보일 때 대하여 김정은 동지의 친필 조남수표가 모셔졌다. 화성포 15형은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하였다. 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했다. 66분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강평에서는 우를 받았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 태세를 갖춘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들의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전반적인 대비태세가 상승하였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 미사일 관련 보도하고 함께 북한에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라는 언급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2월 18일 오후에 진행됐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저들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밤낮 그 무슨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을 내들고 확장 억지, 연합방위 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각 일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한을 같이 비난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어제 발표 내용이에요. 일본 방위성 내각관방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북한이 17시 21분경에 평양 근교에서 한 발의 ICBM급 탄도미사일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고 약 66분간 비행한 다음에 18시 27분경에 홋카이도의 오시마 서방 약 200km의 동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죠. 여기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비상거리는 약 900km, 최고고는 약 5,700km로 추정된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제 기상을 보게 되면 17시 20분 기준에 국내 천리안 기상위성의 영상을 봤을 때 북사 지역에 해당하는 이 순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 이미 확인이 됩니다. 2022년에 북한 ICBM 관련된 활동들은 총 8회 확인이 되었고 추가로 이번 발사까지 하면은 9번째 발사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러시아제 RD-250 엔진하고 북한의 백두산 엔진의 유사성을 밝히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분석 및 평가하겠습니다. 이번 활동간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 화성 15형 그리고 17형 같은 액체연료 기반의 ICBM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행 재원 측면에서는 합참 공보 내용이라던가 일본 방위성 발표 내용 그리고 북한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재원은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행 재원보다는 우리가 이번 ICBM 발사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북한 ICBM 관련된 제대 언급이 이번에 많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발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과 언급들이 있다라는 점, 세 번째, 비난의 중점이 한국과 미국을 향하고 있다는 점, 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내용도 관련 순서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북한 ICBM 관련 제대 측면에서는 일단 미사일 총국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제1 붉은기 영웅중대에 대한 언급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사일 총국 같은 경우에는 발사훈련을 지도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붉은기 영웅중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화성 17형 발사 시에 동원된 제대다 라는 언급을 강조를 했어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북한 ICBM이라던가 미사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언급되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방과학부문, 그리고 국방과학원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기 표현들이 사라지고 미사일 총국이라는 언급만이 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결국에는 이들 군수공업부문, 국방과학부문, 그리고 국방과학원 관련 조직들이 일부 통폐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조직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전력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미사일 총국이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발사 역시 작전 배치 후에 이루어지는 훈련 목적의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실전적인 훈련이라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만 활동이고 실제로는 시험 발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주요 사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 내용을 고려할 때 제1 붉은기 영웅중대가 화성 15 그리고 17형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화성 15형하고 17형 보유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 미사일 체계들을 분리 운영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낄 정도의 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화성 15형 그리고 17형 ICBM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화성 15형하고 17형 ICBM의 전력화가 현재 지연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북한 ICBM의 운영 절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월 18일 새벽에 내려진 비상 화력 전투대기 지시, 그리고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서, 그러니까 김정은 명령서죠. 이것에 의해서 훈련이 불의에 조직됐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 발사 자체는 오후 17시 22분경에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북한 ICBM 기술 수준이 명령 하달하고 미사일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소요되는 수준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통상적인 ICBM 같은 경우에는 주 임무가 결국에는 제2경 능력,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맞을 상황이 되니까 반격을 하는 이런 역할인 건데, 그 기준에 대한 요구를 놓고 보면 상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자국에 낙하하기 전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달성을 하려면 결국 상대 국가의 ICBM 기준으로는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의 넉넉한 시간을 가지는 거고, SLBM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짧은 거리에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더 빨리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정말 최소한의 이격 능력이 이 30분에서 40분인 거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짧아야 돼요. 그것이 현대적인 ICBM의 기본적인 요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의 ICBM은 이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격적으로 쓰는 것뿐이에요. 기습 공격 목적으로 제1격 무기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기습 공격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암플라라고 부르는 기술에 대한 언급들을 좀 자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플라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액체 연료를 미사일에 주입을 하고 이걸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아직 화성 15형하고 17형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북한의 비난 중점 측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 미사일 관련 보도하고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저들이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미국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확장 억지 연합방위 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조선 반도 지역의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하고 있는 것은 각 일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한을 같이 비난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최근 들어서 김주애가 등장을 하면서 김여정 역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여정 지위에 대한 변화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 같은 국내 관련 기관이나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우진 총장님 같은 분들은 김여정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임에 따라 끝으로 경고한다라고 이번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김여정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북한 관련된 보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종종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급하게 촬영하는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조선 가라사대 컨텐츠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북한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영상으로 잘 촬영해서 내보내기보다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인간 같은 이런 느낌으로 내보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저녁 편히 보내십시오.